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려 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더 나아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어떤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바꾸려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민낯,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위험한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적하는 방식과 그 장소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는 여러 단계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장 극단적으로는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상황,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서 단둘이 그들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들의 외도나 거짓말, 혹은 숨겨왔던 중독 문제의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그 사람만이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둘만 있는데 뭘 어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릴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어서 당혹감과 창피함이 밀려오고 이 감정들은 곧바로 당신을 향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어디까지 퍼져나간 걸까? 만약 당신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앞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 내 평판, 내 사회적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 체면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지? 마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 틀어막으려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합니다. 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더 큰 증거를 잡아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권력투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손에 쥐는 순간 권력의 추가 당신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둘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무대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도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폭로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반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집요해집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 역시 온라인에서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되갚아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사소한 진실을 가져다가 거대하게 부풀리고 왜곡하여 마치 당신이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진실마저도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쁜 평판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란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료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드라마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이 싸움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폭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철저히 무시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해안 침식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해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우연히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한 스트라이샌드가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과민 반응이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워버린 것이죠. 영리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신의 폭로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대응이 당신의 주장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여 사건이 저절로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폭로가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공든 탑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는 단순히 체면을 구기는 수준을 넘어
그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나르시시스트, 특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싸움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해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상을 털고 당신을 미행하며 물리적인 해를 가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너진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안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그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되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지만 지혜와 통찰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려 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더 나아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어떤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바꾸려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민낯,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위험한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적하는 방식과 그 장소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는 여러 단계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장 극단적으로는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상황,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서 단둘이 그들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들의 외도나 거짓말
혹은 숨겨왔던 중독 문제의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그 사람만이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둘만 있는데 뭘 어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릴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어서 당혹감과 창피함이 밀려오고 이 감정들은 곧바로 당신을 향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어디까지 퍼져나간 걸까? 만약 당신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앞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 내 평판, 내 사회적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 체면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지? 마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 틀어막으려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합니다. 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더 큰 증거를 잡아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권력 투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손에 쥐는 순간 권력의 추가 당신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둘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무대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도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폭로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반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집요해집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 역시 온라인에서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되갚아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사소한 진실을 가져다가 거대하게 부풀리고 왜곡하여 마치 당신이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진실마저도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쁜 평판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란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료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드라마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이 싸움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폭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철저히 무시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해안 침식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해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우연히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한 스트라이샌드가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과민 반응이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워버린 것이죠. 영리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신의 폭로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대응이 당신의 주장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여 사건이 저절로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폭로가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공든 탑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는 단순히 체면을 구기는 수준을 넘어 그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나르시시스트, 특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싸움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해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상을 털고 당신을 미행하며 물리적인 해를 가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너진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안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그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되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지만 지혜와 통찰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려 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더 나아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어떤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바꾸려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민낯,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위험한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적하는 방식과 그 장소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는 여러 단계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장 극단적으로는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상황,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서 단둘이 그들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들의 외도나 거짓말, 혹은 숨겨왔던 중독 문제의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그 사람만이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둘만 있는데 뭘 어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릴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어서 당혹감과 창피함이 밀려오고 이 감정들은 곧바로 당신을 향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어디까지 퍼져나간 걸까? 만약 당신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앞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 내 평판, 내 사회적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 체면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지? 마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 틀어막으려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합니다. 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더 큰 증거를 잡아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권력투쟁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손에 쥐는 순간 권력의 추가 당신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둘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무대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도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폭로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반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집요해집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 역시 온라인에서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되갚아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사소한 진실을 가져다가 거대하게 부풀리고 왜곡하여 마치 당신이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진실마저도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쁜 평판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란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료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드라마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이 싸움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폭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철저히 무시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해안 침식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해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우연히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한 스트라이샌드가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과민 반응이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워버린 것이죠. 영리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신의 폭로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대응이 당신의 주장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여 사건이 저절로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폭로가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공든 탑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는 단순히 체면을 구기는 수준을 넘어 그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나르시시스트, 특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싸움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해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상을 털고 당신을 미행하며 물리적인 해를 가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너진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안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그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되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지만 지혜와 통찰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려 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더 나아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어떤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바꾸려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민낯,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위험한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적하는 방식과 그 장소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는 여러 단계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장 극단적으로는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상황,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서 단둘이 그들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들의 외도나 거짓말, 혹은 숨겨왔던 중독 문제의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그 사람만이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둘만 있는데 뭘 어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릴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어서 당혹감과 창피함이 밀려오고 이 감정들은 곧바로 당신을 향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어디까지 퍼져나간 걸까? 만약 당신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앞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 내 평판, 내 사회적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 체면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지? 마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 틀어막으려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합니다. 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더 큰 증거를 잡아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권력투쟁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손에 쥐는 순간 권력의 추가 당신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둘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무대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도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폭로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반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집요해집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 역시 온라인에서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되갚아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사소한 진실을 가져다가 거대하게 부풀리고 왜곡하여 마치 당신이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진실마저도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쁜 평판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란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료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드라마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이 싸움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폭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철저히 무시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해안 침식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해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우연히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한 스트라이샌드가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과민 반응이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워버린 것이죠. 영리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신의 폭로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대응이 당신의 주장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여 사건이 저절로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폭로가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공든 탑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온갖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이는 단순히 체면을 구기는 수준을 넘어 그의 존재 기반 자체를 흔드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파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일부 나르시시스트, 특히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싸움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해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신상을 털고 당신을 미행하며 물리적인 해를 가할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무너진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 원인을 제공한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면 그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폭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결코 진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끔찍한 거짓과 기만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안전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그들의 세계를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자신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아에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똑같은 혹은 그 이상의 상처를 돌려주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용기를 내되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진실을 밝히되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이 험난한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 헤매지만 지혜와 통찰이 있다면 그 어떤 어둠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을 벗기려 할 때 벌어지는 일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더 나아가 주변 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결심하고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외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달려가고 어떤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뒤바꾸려 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나르시시스트의 민낯, 그 가면 뒤에 숨겨진 복잡하고도 위험한 심리를 깊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지적하는 방식과 그 장소에 따라 그들의 반응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에는 여러 단계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셜미디어에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단둘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 많은 동료들이 있는 직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장 극단적으로는 법정에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가면을 벗기려 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행동이 그들의 다음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첫 번째 상황,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안에서 단둘이 그들의 잘못을 마주했을 때를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그들의 외도나 거짓말, 혹은 숨겨왔던 중독 문제의 증거를 발견하고 이를 추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그 사람만이 있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그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봤자 둘만 있는데 뭘 어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사실을 외부로 알릴 가능성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어서 당혹감과 창피함이 밀려오고 이 감정들은 곧바로 당신을 향한 분노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적 불안감이 그들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지? 어디까지 퍼져나간 걸까? 만약 당신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라고 대답한다면 그들의 불안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이제 그들의 머릿속은 앞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까? 내 평판, 내 사회적 체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와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개인의 정체성과도 같은 중요한 가치이기에 이 체면이 손상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따라서 그들은 당신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정보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지? 누가 말해줬지? 마치 파이프에서 물이 새는 곳을 찾아내 틀어막으려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려 합니다. 그 정보의 흐름을 차단해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그들은 결코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녹음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며 더 큰 증거를 잡아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역할이 바뀌었다면 그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사적인 공간에서의 폭로는 권력투쟁이 시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손에 쥐는 순간 권력의 추가 당신에게 기울었다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든 그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둘이 있을 때가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 무대를 더 넓혀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셜미디어나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의 실체를 폭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사숙녀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도끼로 가득 찬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폭로의 규모가 커질수록 나르시시스트의 반격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하고 집요해집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 역시 온라인에서 당신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되갚아주려 할 겁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한 사소한 진실을 가져다가 거대하게 부풀리고 왜곡하여 마치 당신이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할 것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진실마저도 나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진흙탕 싸움의 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정면 대결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특히 악성 나르시시스트들은 나쁜 평판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논란 자체가 대중의 관심을 끄는 연료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드라마와 자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즐깁니다. 당신에 대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영상을 연달아 올리며 이 싸움을 하나의 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르시시스트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취합니다. 바로 전략적 침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폭로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을 철저히 무시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샌드 효과란 어떤 정보를 숨기거나 삭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유명 가수인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일화에서 유래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해안 침식 연구를 위해 캘리포니아 해변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속에 우연히 스트라이샌드의 저택이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진을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한 스트라이샌드가 사진을 삭제해달라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식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과민 반응이 오히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키워버린 것이죠. 영리한 나르시시스트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당신의 폭로에 반응한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도 호기심을 갖고 당신의 글이나 영상을 찾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자신의 대응이 당신의 주장에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차라리 침묵을 선택하여 사건이 저절로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의 폭로가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그들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공든 탑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알려진 사람